오늘 이제 마침내 검찰 개혁이 종료가 됐죠. 그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검찰 개혁 과제가 오늘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또 경찰의 권력이 좀 비대화될 수 있는 문제, 또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좀 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료됐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프랑스님 오늘 어떤 유튜버 분이 현장 라이브로 정청래 고발했습니다. 네, 복만삼님, 캄차카님 왜 자꾸 폭망 얘기만 자꾸 하심? 혹시 유 맛쪽의 선생 본인 등판이심? 아니 그 뭐 해요 인디안 기후제를. 다른 사람들은 돈 벌 때 본인은 이제 폭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뭐야 인버스? 그런 거 해요. 곧버스? 그런 거 하면 되잖아. 그런 거 열심히 하세요. 망할 게 확신이 들고 본인이 신념이 생기면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패 쪽에 배팅 하세요. 저는 안 말립니다. 뭐 곧버스 하고 싶은 분들은 뭐 곧버스 타고 스포츠카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명과 함께 스포츠카 타고 뭐 각자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여러분 뭐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놔두세요. 우리 복만삼님도 본인이 폭망하고 싶다는데 뭐 그냥 놔두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뭘 걱정까지 합니까?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니 유시민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실패를 합니까? 그 유시민이 야 이재명 정부는 성공할 것입니다 할 겁니다 그러면 성공을 해요? 유시민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누구나 뭐 자기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뭐 자유는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떠드는 자유까지 제가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시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이제 검찰개혁 문제로 돌아가서 뭐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는 뭐 부분적인 조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보안수사권 폐지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뭐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지나치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최근에 이따 뭐 김민석 후보의 그 인터뷰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대통령께서 이미 5월 달에 그러니까 한 3, 4월쯤에 정청래하고 이 유조털래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뭐 눈치를 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였잖아. 기자간담회 때 6월 달에 그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검찰개혁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럼 뭐 정청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자신 당대표 출마에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판을 키웠어요. 이게 그런 큰 문제 아니에요. 사실 저는 폐지가 되건 유지가 되건 둘 다 두 가지 경우 다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민주당이 망하거나 이재명 정부가 망하는 수준의 그런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뭐 이른바 침소봉대라고 하잖아. 별거 아닌 문제를 정청래가 이걸 자기 치적으로 만들어서 당대표 출마에 뭔가 하나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판을 키운 거예요. 판을 키운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뭐냐 하면 월드컵. 야 월드컵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는 거 참 좋지 그죠? 월드컵 16강 진출하면 좋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월드컵 16강에 못 올라가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다. 이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죠? 월드컵 16강 진출하면 기분 좋지.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못하면은 대한민국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 축구는 끝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 근데 정청래하고 유조털레유가 이 문제를 지나치게 키웠어요. 보안수사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쟁점도 저는 아니라고 봐. 나중에 가서 뭐 폐지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보완을 해도 되고, 또 처음부터 보완책을 마련해서 제한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유지를 했다가 이걸 검찰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보이면은 그때 또 뭐 보안수사권을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 때문에 진짜 나라가 망할 정도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근데 이걸 이 유조털레유가 지나치게 키워놔가지고 마치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안 되면은 검찰이 다 되살아나고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재집권을 할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놨어. 너무 키운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이것도 과한 얘기잖아, 그죠? 이것도 과한 얘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나가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뭐 축구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선진국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근데 그걸 거기에다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제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아니 16강에 올라가면 뭐가 좋냐? 기분이가 좋은 거예요. 기분이가. 그것뿐인 거야. 그죠? 월드컵 대한민국이 이번에 예선 탈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화가 나긴 했지만은 우리가 32강이었나요? 하여튼 예선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생겨?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선 통과했구나. 기분이가 좋다. 이게 끝이지. 또 반대로 탈락을 했어. 탈락을 했다고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야. 씨발 좀 잘 차지. 뭐 이런 문제지.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경제가 데미지를 입어요. 타격을 입어요. 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뭐 월드컵 16강 올라가는 것보다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건 맞지만 보안수사권이 폐지됐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총선 망했다고. 그것도 과잉이에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오염된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균형을 지킨 이런 유튜버가 없었어. 응?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 유조털레유가 마치 보안수사권이 폐지 안 되면은 나라 망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니까 여기에 이제 반론을 했던 뉴 이재명 성향의 평론가들도 이게 마치 그 미러링처럼 돼버렸어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와, 보안수사권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나라 망한다. 이쪽에서 이래버리고 이쪽에서는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래버린 거야. 사실 둘 다 틀렸다고 봐요, 저는. 보안수사권이 유지가 돼서 생기는 부작용, 그 다음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돼서 생기는 부작용, 둘 다 부작용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지, 뭔 보안수사권 때문에 무슨 뭐 나라가 왜 망합니까? 총선에 왜 져요? 지금 물론 여론이 폐지 쪽 여론이 조금 더 높은 건 맞는데 총선이 아직 뭐 2년 가까이 남아 있어. 그때 되면은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 기억이나 할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지?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될 걸 아마. 털레반들이건 뉴 이재명이건 아니 그 왜 보안수사권 문제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에 맞게 또 실무적인 보완책들을 마련을 해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됐다고 해서 여러분 큰 뭐 문제 없다고 보고요. 저는 나중에 또 김민석 당대표가 이제 되게 되면은 당 정간에 이제는 뭔가 이걸 정치적으로 쟁점을 만들어 가지고 갈등을 유발시킬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청정이 서로 협력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들을 내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이제 10월 2일에 폐지가 되는데 아직 좀 또 시간이 있잖아요. 당대표 선거 끝나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혹은 또 검찰청 폐지가 되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나면은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해결을 해나가면 된다.
조금 뭐 시끄러운 일들이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망한다든지 보안 수사권을 폐지 안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망한다든지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망한다든지 이건 다 과잉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제 이 검찰개혁 이슈로부터 우리가 뭔가 초월할 수 있는, 사실 이 검찰개혁이 이게 친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검찰이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고, 예. 또 그 공동의 적을 또 자기들이 키워줬어요.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일종의, 저는 적대적 공생을 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이 검찰개혁 문제가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지만 검찰개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발화점이 된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치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죠.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노무현의 트라우마가 더 증폭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게다가 이제 윤석열이 이제 집권까지 해버리면서, 예, 그 정치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포감, 두려움이 매우 커져온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그죠? 우리 국민들을 이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 안에 저는 오히려 가둬두면서 대한민국이 보다 더 긍정적이고 좀 포지티브한 생산적인 이런 의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차단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검찰개혁 프레임이 정치 검찰과 친문 세력들이 어찌 보면은 적대적 공생을 해오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라면은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걸 마무리를 못했습니까? 의석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적당히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를 끌고, 검찰이라는 가상의 적은 아니죠.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과의 싸움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권력을 민주당의 일부 세력들이 저는 뭐 지속을 해온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로 저는 다 떠나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느냐, 보안수사권 유지가 맞느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이제는 지난 20년 동안 예, 우리 국민들을 가둬놓은, 옥죄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이제 프레임이 붕괴되는 날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해방된 거지 이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좀 더 생산적인 이런 의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개혁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할 얘기 더 있어요? 우리 친문 세력들, 탈레반 분들께 제가 물어보고 싶네.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줬잖아. 응? 검찰개혁 더 하고 싶어? 검찰개혁을 더 할 수도 없어. 검찰이 없어졌는데. 오늘 그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사퇴를 해도 뭐 상관없죠. 어차피 뭐 한 2달 뒤면 없어질 조직인데. 이제 검찰이 없어졌으니까, 야, 이제 검찰 장사는 더 이상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프레임에서 오늘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예, 저는 좀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는 이 과거에서 좀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될 때예요. 그죠? 예, 이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비극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노무현의 복수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진짜로. 노무현 복수하자 이거 하나 가지고 수십 년을, 거의 20년 가까이를 우리 국민들을 계속 뭔가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어왔는데 이제는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메가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를 여는 이런 좀 생산적인 고민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나갔으면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오늘 정청래가 뭐 예상했던 일이지만 검찰개혁 완성 역사적인 날 노무현이 그립다 그러면서 또 노무현 대통령 파리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검찰개혁을 다 한 것처럼 또 이제 다이소정이 장사질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정청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검찰과 친문 세력이 지난 20여 년 동안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를 해왔던 건 아닌지 라는 의구심을 뒷받침할 만한 김민석 후보의 증언이 나왔어요. 그 5월 보안사건 폐지를 요청했다라는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죠? 쟁점이 됐는데, 정청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윤선의 취재 수첩에서 김민석 후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정청래가 검찰개혁을 보안사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내용을 오늘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가 조금 깁니다. 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정청래와 친문 세력들이 그동안 검찰이라는 허수아비를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속여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어서 이 인터뷰 영상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조승래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저도 이제 보는데요. 네. 5개항으로 해서 정부가 한 것은 토론회 개최 요청이었지 보안수사권 폐지안을 가지고 5월에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보안수사권 폐지안을 당에 전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부분적인 사실을 담은 전체적인 틀린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5월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네.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습니다. 당이 거부했다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토론회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토론회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도 하자는 수차 요구를 더해서 토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안은 당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수용을 해야 법안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정 관계는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당정의 내용적인 합의,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용들이 오갑니다. 네. 1차 입법 합의 때, 즉 1차 그 정부안이 당으로 가서 당에서 이것이 수정돼야 된다라고 네. 얘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1차 입법안이 당으로 갔겠습니까? 정부가 전혀 틀린 걸 보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당이 수정을 한 것처럼 네. 정청래 대표는 말씀하시지만 TV 토론에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청래 대표가 보내라고 하니까 보낸 거죠. 즉 정부안을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종적으로 간 정부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이야기했었고 네. 그리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잠정안이 한번 잠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저는 좀 미흡하다고 봤는데 일단 한번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이 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당 쪽에 타진을 해보라고 했고 네. 그래서 정부의 그 총리실의 추진단의 책임자가 국회에 가서 국회와 당에 가서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을 네. 만났고 예. 두 분은 김용민 의원은 조금 더 많이 문제 제기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그보다 조금 더 적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엔 당연히 당에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당 대표가 원래는 그게 입법 예고하는 기간이 길면은 몇십일이 걸리는데 그 내용을 본 이후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바로 보내고 처리해 주겠다고 2월 처리를
2월이요? 예, 그때 갔을 때 어. 얘기를 5월이 해서 아니라 2월. 아니 1차 입법안을 1차. 말씀드린 예, 예, 겁니다. 예. 지금은 2차. 5월 그것은 2차고요. 2차고요. 예. 그래서 보안수사권이 들어있지 않은 1차를 정청래 대표가 바로 보내라고 2월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왔길래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왜 그러지? 이게 미흡한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정청래 대표가 명청 갈등 때문에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본인이 그냥 그것을 그냥 적정하게 정리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마치 정부에서 전혀 협의 없이 온 안을 당에서 전면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총까지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을 다시 또 법사위에서 문제가 돼서 또 고친 거 아닙니까? 혼란에 혼란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당에서 명료하게 사전 정리를 했다면 이런 혼선은 없었던 겁니다. 네. 이 정도 갖고 될까 하고 우리도 약간 의구심이 있었던 내용을 일단 타진을 했는데 타진을 했을 때 법사위에 법사위원장과 김영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네. 근데 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걸 그냥 보내라고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보낸 겁니다. 아. 그리고 근데 그 이후 반응을 보고 저희가 이미 정부 측에서 이건 일부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을 마치 전혀 협의 없던 내용을 당에서 전면 수정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를 한 것입니다. 자, 1차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 내용이 의총을 거치고 의총에서 합의된 내용이 법사위에서 다시 고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보안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을 다시 했습니다. 첫째는 당정 간에 협의를 해도 이렇게 혼선을 거치고 1차의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은 보안수사권 문제를 보안수사권 문제를 갑자기 당론으로 막 얘기하고 하는 대혼선이 와서 제가 이것은 원래 둘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 원래 우상호 수석이 있을 때의 합의이지만 네. 이미 이렇게까지 쟁점이 되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 제가 5월 처리합시다 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는 원래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골자로 해서 5월 처리안을 내부에서 정부 안에서 정리를 해서 네. 당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5월 처리를 안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우리가 얘기하다가 예. 이것을 전당대회 시기까지 가져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사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죄송한데 5월 처리 안 하겠다는 이유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그냥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건 뭐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이슈를 전당대회 시기까지로 가져가야 되는 건가라고 사실 생각이 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다른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처리하면 좋은 건데.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당하고 토론회라도 하자. 그래서 진도를 나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요청해라. 네. 그럼 당이 좀 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예. 근데 당이 공문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부담이 되니까. 예. 그래서 구두로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해서 겨우겨우 토론회 한 번 한 겁니다. 예. 조승래 수석은 이거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나 조승래 그 당시 수석 대변인이 법안을 안 보냈다 그러는데 당연합니다. 당에서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해서 우리가 이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으로 소비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 또 내용을 가져가도 또 당에서 이것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법안을 아예 국회에서 만들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승래 수석의 이야기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안다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팩트는 명확합니다. 정부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5월 처리를 요청했고 네. 당에서 거부했습니다. 예, 좀 길게 영상을 보셨는데 이게 엄청난 얘기여가지고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검찰개혁 입법이 두 차례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통과된 게 2차고 1차는 1월 달에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정부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정청래는 이것도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시민, 뭐 추미애, 김용민 등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부안이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이제 수정을 했던 일이 1월 달에 있었어요. 1월 달에. 그러니까 합당 얘기를 꺼내기 직전에 정청래가 이 1차 검찰개혁안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자, 정청래가 일단 김민석 총리는 그 1차 정부안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당에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법사위에서 추미애하고 김용민이 반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정청래가 2월 달에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게 왜 좀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2월 달에 통과를 시켜주지? 라고 김민석 총리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이제 뭐 명천 갈등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특히 검찰개혁 이슈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판단하기에는 정청래가 그 명천 갈등이라는 말에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당과 정부가 뭔가 호흡을 맞춰서 일을 처리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본인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완전히 딴소리 한 거예요. 딴청애인님, 우와, 교수인가 하는, 진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 국민들을, 이재명 정부에도, 대통령에게도 사기를 치고, 정청래가 국민들한테도 사기를 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뭔가 미온적이다. 검찰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 김민석이 검찰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 라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함정을 판 거야. 함정을. 그 미흡한 검찰 정부안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사기를 치고 이재명과 김민석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다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그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이 사건이. 정도님, 소위 민주시민이라면 머저리 조국과 거짓 무식의 정청래를 지지하는 자들 정상인이 맞나요?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김민석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털레반들이 김민석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 이 가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안을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도 통과시켜주겠다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정부안 수정 없이 당으로 넘기도록 만들어 놓고 자,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김민석이 검찰개혁 안 하려고 한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이유가 뭐겠느냐? 공소 취소 거래하려고 한다. 여러분 장인수 그 기억나시잖아요. 장인수 가짜뉴스. 뭐 민정수석이 그랬다고 그랬나?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그랬다고 그랬나? 그놈들이 그 가짜뉴스를 그 무렵에 퍼뜨린 거예요. 응?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검찰과 거래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안을 1차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사기를 친 거야. 김민석한테 정청래가. 김민석한테만 사기 친 건가? 대통령께도 사기를 치고 국민들한테도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완전히 영모예요, 영모.
그리고 지금 그 유실금이가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검찰개혁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나와서 떠들어댄 거 아니야. 그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조작한 거야 이게. 그리고 2차 때는 보안사건 폐지 문제죠.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다 아시는 뭐 토론회에도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아니 김민석 총리가 하도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2차 때. 1차 때 한번 당했잖아. 아이, 설마 그런 솔직히 말해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총리한테 사기를 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가능하세요 이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 여당 대표가 총리와 대통령을 상대로 사기를 쳐가지고 총리와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지가 당대표를 연임을 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지. 아니 이런 짓을 설마 여당 대표가 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차 때 당하고 나서 김민석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특히 김민석 총리가 눈치를 챈 거예요. 언제 눈치를 챘냐. 아 이게 무조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눈치를 챈 거야.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까지 검찰개혁 이슈를 끌고 가서 만약에 여러분 5월 달에 검찰개혁이 보안수사건이 폐지가 되고 검찰개혁이 마무리가 됐어. 그럼 정청래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검찰개혁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서 김민석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금 유시민은 그렇게 한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까지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 프레임을 당대표 선거 때까지 유지를 시키려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미룬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3월 달에 눈치를 챈 거지. 눈치를 챈 거야. 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당대표 선거 때 본인들이 정청래가 당대표를 하려고 이걸 이용을 해먹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서 그때 뭐라고 5월 달에 제안을 한 거냐면 3월 달에 5월 달까지 폐지를 하자 그럼. 이래버린 거야 이게. 안 그랬으면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를 반개혁 세력으로 검찰과 야합한 세력으로 계속 공격을 하면서 조국 그 다음에 친문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5월 달에 폐지를 하자 그랬는데 폐지는커녕 토론하자는 것도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막으려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기까지 한 거죠. 막기까지. 이거 완전 범죄 행위지. 그래서 많은 우리 지금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제한적 보안 수사권 유지가 맞아요, 여러분. 맞는데 이게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 제한적 보안 수사권을 유지를 해야 이게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행정가로서의 판단이 있고 법률가로서의 판단이 있었어. 근데 왜 김민석 총리는 폐지를 하자라고 대통령께 의견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의 의견을 수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려고 지금 유조탈레가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걸 이미 올해 상반기에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폐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한 거야. 안 그랬으면 이번 당대표 선거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야 웃기지 마.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야. 제한적 보안수사권 유지야. 이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면은 지금 민주당이 난장판이 됐을 거야. 그러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 대통령께서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봐라. 이재명이 자기 살려고 검찰개혁을 검찰하고 야합을 했다. 검찰에서 공소 취소해주고 그 공소 취소 거래설이 어떤 그 탄력을 받는 거예요. 정황적 증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대통령께서 야 자기 공소 취소하고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검찰하고 야합을 했다. 그래서 보안 사건을 유지시켜주고
검찰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를 총 공격을 할 거라고. 그럼 민주당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딴청애인님, 10개월 이상 우리 힘들 때 채평 하루 수요일 정해놓고 그 외엔 쉬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10개월 쉬다가 나타나서 일본 얘기나 하고 김민석 얘기 꺼름직하게 지지하면서 박찬대 욕하고 2명 몰빵하자. 이게 뭔가요? 예, 그런 저질 방송 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폐지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 그리고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폐지도 괜찮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빈대 잡다가 잘못하면 초과상감 태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어? 우리 뉴 이재명 우리 그 시청자들 중에 보시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응? 제가 그리고 오늘 뭐 덕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코다리 친구들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좀 얘기를 하는 많이 뭐 격분한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거 그거 저 이해는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뭔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더 큰 걸 잃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번 만약에 당대표 선거가 검찰개혁 때 검찰개혁이냐 뭐 검찰개혁 반대냐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리면 저놈들이 저렇게 교활하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총리를 대상으로 사기까지 치면서 국민들을 진짜 사지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보안사건 문제를 쟁점을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민주당은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둘로 쪼개는 게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민주당을 둘로 쪼개는 게 쟤네들의 전략인 거예요. 둘로 쪼개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설령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저 잘 모르는 또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친문 성향의 당원들을 끌고 나중에 조국하고 힘을 합치려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건 민주당을 둘로 쪼개놓는 이것 자체가 전략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말려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보안사건 폐지라는 어찌 보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을 둘로 쪼개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보안사건이 폐지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예. 저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아쉬워도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게 현명한 저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판단을 저는 전적으로 믿어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 우리가 행정적인 실무적인 판단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정무적 판단. 정치적 고려라는 걸 해야 돼요. 대통령은 행정가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인 거야. 김민석도 마찬가지잖아. 이제부터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당을 이제 이 분열의 후유증을 우리가 일소를 하고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령 민주당이 분열이 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무조건 대통령께 아쉽다, 김민석 후보에게 아쉽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네? 이러한 정말 어디 말할 수도 없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조연아님, 정청래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 예전에 김병기 전 원대한테도 그러더니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이놈들이 그런 놈들이라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친문 패족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정청래 혼자서 한 짓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유조털레유의 공동작품이에요. 유조털레유의 공동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하나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세력 뒤에 보이지 않는 손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들이
훨씬 더 크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적을 상대로 대통령과 총리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대통령과 총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거야.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밝혀지잖아,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올 상반기 내내. 총리의 위치에 있다 보니 이거 진실을 얘기할 수도 없고. 강영임님, 최평님 임미애 왜 밀어요? 4명 만들라고 밀지, 친명. 롯봉기로 꺼져, 씨. 이거 어디 모자른, 어디 갔어? 예. 아, 이거 놓쳤네.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 잠깐 이거 채팅창, 여기 있네. 예. 아니, 친명 4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임미애를 밀지. 뭐, 닭대가리야? 그리고 그 김교준지 거기 가서 놀으라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지능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 가서 놀든지 시발 컴퍼니를 가든지 볼 거 많잖아. 아니 간단한 문제 아니야. 아니 최성수 중에 한 명만 당선시키려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누굴 넣을 건데? 임미애가 아니면은 최민희 넣을 거야? 최민희 미는 거야? 이성윤 미는 거야? 한민수야 너 씨발. 아니 이게 무슨 뭐 지능이 이게. 아니 8명이 있잖아. 8명 중에 5명이잖아요. 아니 이게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진짜. 8명 중에 5명이잖아 이 사람아. 8명 중에 5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친청이,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3명이잖아. 그러면은 얘네 셋을 빼려면은 5명을 다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임미애, 김용호까지 다 밀어야지. 아니 이 정도 산수가 안 되면은 이거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예, 조연아님, 그동안 대통령님, 김민석 너무 힘드셨겠네요. 정말 힘든 거죠,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 못할 문제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하면 좋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올 1월 달부터 있었던 일이야, 이게. 이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유조털레가 장난질 친 게,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까지.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제서야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이님, 보안사건 폐지는 정무적 일부 후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필히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최고위원 5명 돼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저는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많은 부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의원들이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서 뭐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또 되살리면 되는 거야. 닦아놓고 쉽게 얘기하면 당대표 선거 끝나고. 예? 그 보안수사권 되살려가지고 주면 돼요. 그 뭐가 문제야. 공소청에 주면 되지 뭘.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길어야 한두 달이면 통과되는 거. 그게 뭘 그렇게 큰 문제라고. 뭐 대통령한테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는 둥 무슨 뭐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둥. 그 유치하게 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응? 그리고 끝까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취임하시는 그날부터 말씀을 드렸어. 우리는 대통령 믿고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 예? 복만삼님, 다른 방에서는 여유로운 커피 타임이 있지만 이 방에서는 귀피 타임만 있을 뿐. 틀레반들 꼭 나옵니다. 그거 잠잠할만 하면 하나씩 겨 나와요, 그죠? 잠 깨게. 자, 그리고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안수사권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 가지고 떠들지 말고 뭐 오늘 그런 얘기하대. 무슨 뭐 아직까지 다 안 끝났다. 정청래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좀 아쉬운가 봐. 오늘부로 이제 검찰개혁 문제 다 끝난 거니까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고 나중에 더 생산적인 얘기 하자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국회 차원에서 보안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면 되니까 여러분 뭐 이재명 대통령도 믿고 김민석 당대표도 믿잖아. 믿고 가시면 됩니다.